병원 중환자실. 산소호흡기를 낀 30살 여자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침대 옆에 선 74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손녀의 다음 말에 병실 안가족 5명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땅. 그거 제가 팔았어요. 30년 전에요. 30년. 그 여자 나이보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남편이 남기고 간 논 5마지기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새 아들 학비, 생활비까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이 사업만 되면 다 갚을게. 5천만 원.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고민 끝에 땅 절반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12살짜리 손녀 수진이가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땅 팔면 안 돼. 아빠한테 주면 안 돼. 복순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왜? 아빠 사업 도와드려야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그 말의 의미를 복순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왜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지 그저 철없는 아이의 투정으로 여겼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얼마나 힘드신데.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 땅 문서를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살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은 절대로 아빠한테 가면 안 된다고. 다음 날 학교 대신 버스를 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 파는 거 도와주세요. 법무사 아저씨는 어린아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얘야, 땅은 아무나 못 파는 거야? 주인이 와야지. 수진이는 품에서 땅 문서와 할머니 도장을 꺼냈습니다.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바쁘셔서 저 보고 대신 하래요. 법무사는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복순 씨 손녀 맞아요. 제가 매수인입니다. 그 남자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평소 그 땅을 탐내던 사람이었습니다. 12살 아이는 이장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땅은 시세보다 반값에 팔렸고 그 돈조차 수진이 손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손에 남은 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장이 3,500만 원을 떼어갔습니다. 처리 비용이라면서요. 12살 아이는 그게 사기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 돈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며칠 후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땅 문서가 없어. 할머니의 비명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장롱을 뒤졌습니다. 찾을 리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뀐 땅이었으니까요. 둘째 아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누가 우리 땅을 훔쳐간 거라고. 수진이는 구석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되나.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무서웠습니다. 아빠한테 그 돈이 가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사업 자금으로 쓴다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도박장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우연히 봤습니다. 아빠가 뒷골목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잃는 것을.
빚쟁이들에게 맞는 것을, 그러고도 집에 와서 엄마를 때리는 것을. 사업 자금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만 몰랐습니다. 손자를 끔찍이 사랑하는 할머니만 모든 걸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그 돈은 나중에 할머니한테 드리겠다고.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땅값 전부 갚겠다고. 12살의 약속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25에 취직했고 30에 과장이 됐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이 3천만 원을 넘었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화물차와 정면 충돌. 수진이는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때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품고 산 비밀을 이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병실에서 수진이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이장 아저씨한테 속았어요. 반값에 팔렸고 그 돈도 절반밖에 못 받았어요. 저는 그 돈을 숨겨뒀다가 25세 할머니한테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간 풀리지 않던 의문이 이렇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큰아들 정호가 폭발했습니다. 미쳤어. 12살짜리가 그걸 왜? 그 땅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 땅은 개발이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시세로 30억이 넘습니다. 정호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30억이요? 30억을 날린 거예요? 병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수진이를 원망했습니다. 땅이 있었다면 지금쯤 부자였을 거라면서요. 그때 구석에 서 있던 둘째 아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예순이 다 된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내 탓이야. 가족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왜 그랬는지 나는 알아. 그때 나 도박에 빠져 있었어. 수진이가 봤어. 내가 도박장에서 돈 잃는 거? 복순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왔습니다. 손녀가 땅을 팔았다는 것. 아들이 도박꾼이었다는 것. 민호야. 내가.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사업 자금이라고 한 돈. 전부 도박에 쓸 돈이었어요. 수진이가 안 그랬으면 어머니 전 재산이 도박장으로 갔을 거예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억의 분노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큰아들 정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꾼이었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희 어머니한테 맞아서 병원 갔던 것도 사실은 빚쟁이들한테 맞은 거였어? 큰며느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도박 때문에 땅을 팔았다. 그게 수진이 잘못 아닌 게 되나요? 그 말에 수진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큰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 후회 안 해요. 큰며느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한테 그 돈 갔으면요. 할머니 돈 전부 날렸을 거예요. 땅만 판 게 아니라 집도 팔았을 거예요. 저는 봤어요. 아빠가 집문서 찾는 거.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습니다. 땅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땅을 안 팔았으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전 재산 다 날아갔을 거예요. 저는
12살이었지만 그건 알았어요. 큰아들 정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12살이 무슨 판단을 해? 어른들한테 말을 했어야지. 수진이가 쓰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할머니는 끝까지 아빠 편이었잖아요. 저는 어차피 애였고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이 술렁였습니다. 큰며느리가 다가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수진이 명의로 되어 있어요. 30억 땅의 주인이 수진이었습니다. 30년간 자신도 모르게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순 할머니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매일 괴로웠어요. 할머니 얼굴 볼 때마다 죄인 같았어요. 할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야.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우리 집을 지켜줬는데. 민호도 다가왔습니다. 60된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아들이었으면 수진이가 그러지 않아도 됐을 건데. 복순 할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30년만이라도. 큰아들 정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큰아빠가 미안하다. 30억만 생각했어. 내가 12살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건 생각도 안 했어. 큰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수진이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30년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들. 이제야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한 달 후. 수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놔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수진이는 퇴원하면서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저 그 땅 팔려고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큰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왜? 30억인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 땅 보면 30년간 숨겼던 것들이 생각나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복순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해라. 근데 한 가지만. 뭐요? 그 돈으로 내 인생 살아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30년 동안 죄인처럼 살았잖아. 이제 내 차례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땅은 결국 28억에 팔렸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께 3억을 드렸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그 땅의 원래 가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했지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30년 동안 갚고 싶었던 빚이에요.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손녀 손자들 학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자기 쓸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민호는 술을 끊었습니다. 30년 전 도박을 끊긴 했지만 술은 못 끊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간 지은 죄 아빠한테 다 갚은 거다. 이제 아빠가 너한테 잘할 차례야. 수진이는 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할머니가 지어줬습니다. 복순이네. 카페 한쪽 벽에는 낡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30년 전. 논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 사진 속 12살 소녀는 무서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옆에는 웃고 있는 74 할머니와 30살 손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30년의 비밀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30년이 시작됐습니다.